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마존의 새로운 거대 AI 프로젝트, 레이니어에 대한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회사의 성장 전략, 특히 그 AWS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런 최신 분석인데요. 이 자료들 가지고 아마존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또 기술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AI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소식은 그 아마존이 프로젝트 레이니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가동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AI 스타트업 그 엔트로픽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미국 전역에 30개 건물을 연결한다는데 와. 맞아요. 인디애나 부지 하나만 해도 뭐 46만 8천 제곱미터라고 하니까요. 46만 8천이요. 네, 완공되면 목표 연산 능력이 2.2기가와트래요. 이건 뭐 오픈 AI나 메타보다도 훨씬 큰 거죠. 이야, 이름은 시애틀 근처 레이니어 산에서 따왔다는데 정말 스케일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시스템의 심장,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AWS가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엄2라는 겁니다. 아, 트레이니엄2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일반 GPU보다 전력 소모도 적고 열도 덜 나는데 성능은 더 좋다고 하거든요. 서버 4대 각각 트레이니엄2 칩 16개씩 들어간 걸 하나의 울트라 서버로 묶고 이걸 또 수만 대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수만대요? 와. 네, 이때 그 초고속 신경망, 뉴런 링크랑 탄력 패브릭 어댑터, EFA라는 기술로 서버들을 연결해서 지연 시간을 거의 없앤 거죠. 그러니까 수만 개의 두뇌가 거의 동시에 하나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덕분에 엔트로픽은 성능이 기존보다 5배는 빨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5배라. 엄청난 향상이네요. 그런데 AI 슈퍼컴퓨터가 워낙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뭐랄까 그런 비판이 많잖아요. 맞아요.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하죠. 네. 근데 아마존은 이 지속 가능성 측면도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상쇄했다고 하고요. 특히 그 인디애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절반 이상을 그냥 바깥 공기로 식히는 공냉식으로 운영해서요. 냉각수 사용량을 업계 평균의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해요. 아, 필요리터당 0.15리터면 평균이 0.375리터니까 정말 많이 줄인 거네요. 네, 그렇죠. 이런 기술적, 환경적 노력들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 하는데요. 레이니어는 결국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그 클로드 후속작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이거든요.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총 8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40억 달러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인 거죠. 아, 그 투자 계약의 일환이군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아마존이 이 남는 인프라 용량을 의료나 기후 예측 같은 다른 AI 모델 개발에도 쓴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오, 그럼 엔트로픽 전용은 아니네요. 경쟁이 모델 성능 싸움을 넘어서 누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갖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SK그룹이랑 협력해서 울산 같은 비수도권에 40억 달러 투자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인프라 경쟁 시대. 자, 그럼 이 막대한 투자가 아마존 전체 사업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역시 아마존 성장의 핵심은 클라우드, AWS잖아요. 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2025년 1분기 AWS 매출이 293억 달러, 전체 매출의 19%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18억 달러 중에 무려 120억 달러를 AWS가 벌었어요. 네, 맞아요.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7%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이 2025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니.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 네, 1,000억 달러. 천문학적이죠. 이게 바로 아마존이 미래를 걸고 던지는 뭐랄까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회사가 실제로 벌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그 자유현금 흐름, FCF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1분기에도 마이너스 80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아,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군요. 네, 하지만 경영진은 이걸 AI와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 강화할 일생일대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CEO 앤디 제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향후 10년에서 20년 안에 전 세계 IT 지출의 85% 이상이 클라우드로 이동할 거다. 85%요? 엄청난 전망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클라우드 시장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AWS의 이런 높은 성장세와 수익성,
그리고 광고나 구독 서비스 같은 다른 사업들이 꾸준히 받쳐주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평가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 자료에도 나오지만 아마존의 주가 수익 비율 PER 있잖아요. 네네, PER. 그게 지금 한 3, 4배에서 36배 수준인데 과거 평균이 90배가 넘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진 상태죠.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고요. 와, 90배에서 30배 수준으로요? 그럼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대부분 40명 중에 45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한 17, 8% 정도 높은 250달러에서 251달러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에 좀 부담이 있더라도 AWS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 그리고 레이니어 같은 AI 인프라 투자, 또 상대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이런 걸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레이니어 같은 프로젝트가 그런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동력이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아마존이 이제 단순한 전자상거래 회사가 아니라 자체 개발칩 트레니엄2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니어 같은 거대한 AI 인프라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로 AWS 성장을 더 가속화하고 다가올 AI 시대를 아예 주도하겠다, 이런 야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더 큰 미래 가치를 노리는 그런 전략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과감한 베팅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존처럼 특정 기업이 레이니어와 같이 아주 독자적이면서 또 폐쇄적이고 심지어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한 이런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이 앞으로 확산된다면요. 이게 과연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접근성 같은 것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인 기술 혁신을 더 빠르게 만들까요? 아니면 소수의 거대 기업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